안녕하세요, 이노입니다. 오랜만에 책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오늘 영상은 1월 독서 결산입니다. 1월에는 꽤 많은 책을 읽어가지고 두 손 무겁게 왔는데 총 8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한 번에 다 소개하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중에서 4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읽어도 잘 와닿지 않는 책도 있었고 또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던 책도 있었는데 어서 한 권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4권은 이렇게 4권인데요. 이 시대의 아벨, 작별하지 않는다, 삶의 한가운데, 그리고 눈이 아닌 것으로도 읽은 기분, 이렇게 4권입니다. 그러면은 한 권씩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고정희 시인님의 이 시대의 아벨이라는 시집입니다. 고정희 시인님은 국어교과서에서도 상한 영혼을 위하여 라는 작품으로 자주 뵐 수 있는데요. 이 상한 영혼을 위하여가 수록된 시집이 바로 이 시대의 아벨입니다. 저는 읽으면서 이 시집이 좀 종교적이고 추상적이라서 많이 어렵다라고 느꼈는데 여기 목차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여기 목차 보면은 쭉 서울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제목이 다 비슷하거든요. 서울사랑 해가지고 무엇 무엇에 대하여, 무엇 무엇에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들이 뭔가 유기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서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한 편 한 편도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들 뿐만 아니라 이 시집에 있는 다른 작품들도 좀 느낌으로 읽었다라는 게 강했던 시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구절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의 그해 가을이라는 시입니다. 32해 뿌리 자르고 나서도 그리움 하나만은 끝내지 못했다. 종말론적 벼랑에서 너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이제 어둠의 꽃이었다. 단발령의 경문이었다. 이 시의 제목 그해 가을에서 말하는 가을은 아마 화자의 32살이 저물어가는 시기인 것 같은데 비록 32살이 지금으로서는 많은 나이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 시를 쓰셨을 당시에 그러니까 화자의 상황에서는 꽤 나이를 먹은 사람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나이를 꽤 먹어도 이제 그리움은 끝내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남아있는 거구나. 끈질기게 오래 가는 그런 여러 감정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30대라는 나이에 접어들었는데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도 그리움이란 감정은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움을 놓지 못하고 계속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화자의 정서가 잘 표현된 시라서 그해 가을이라는 시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가 시를 좋아하고 또 즐겨 읽으면서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뭐랄까 더 이해하고 싶은 시가 왕창 많이 있었던 좀 어려웠던 시집 이 시대의 아벨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제가 한 2번 정도 읽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표지를 보니까 표지가 참 책이랑 잘 어울린다,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지금 나오는 책은 표지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별하지 않는다는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은 유서를 계속 쓰면서 살아가는 경아 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그 경아가 어떤 이유로 손가락이 잘리게 된 친구 인선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제주도로 가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제주 4.3 사건이 이 당시의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아니고 4.3 사건의 어떤 흔적들 남아있는 것들로부터 계속 이야기를 끊임없이 끌고 오는 그런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전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제주 4.3 사건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게 아니었어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서 제주 4.3 사건을 다룬 거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소설을 다 읽고 나니까
이 소설 자체가 4.3 사건의 뼈대 위에 만들어졌다?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로 과거 회상이 대부분인 작품인데, 그래서 그 과거 회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과거를 현재로 끌고 와서 이야기하는 게 과거에 일어난 그 4.3 사건을 지금 이 현재에서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소설이 전개가 아주 느리거든요. 그런 느린 전개도 과거의 사실들을 좀 현재에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지연시키는 그런 느낌이 강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서 솔직히 좀 힘겹게 읽기는 했었거든요, 채식주의자보다. 근데 오히려 읽고 나서 오는 여운이 채식주의자보다 이 작별하지 않는다가 저에게는 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별하지 않는다를 혹시라도 읽어보고 싶으시다면은 꼭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먼저 공부를 해보시고 찾아보시고 읽으시는 거를 권장드릴게요. 저는 다 읽고 나서 4.3 사건의 이것저것을 찾아보고 다시 이 작품을 읽었는데 소설의 여러 내용들이 좀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루이제 린저의 삶의 한가운데입니다. 이 책은 제가 민음사 TV에서 우연히 알게 된 책인데, 책 제목이 삶의 가운데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 굉장히 실존주의적인 느낌이 들어서 더 관심이 갔어요. 근데 이게 사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두껍거든요. 되게 두꺼운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하는 독서 모임에서 제가 발제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끝까지 읽으려면 같이 읽어야겠다, 같이 읽어야 끝까지 읽겠다 싶어가지고 독서 모임의 책으로 선정하고 읽은 책입니다. 이 책에는 크게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랑 나의 동생 니나랑 그리고 니나에게 편지를 보냈던 남자 슈타인, 이렇게 3명이 등장하는데, 나와 그리고 나의 동생 니나는 서로 교류가 없이 그냥 지내다가 우연히 책에서 어떻게 표현이 나오냐면은 생각지도 않은 뜻밖의 장소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고서 아주 잠깐이라는 시간 동안 나와 나의 동생 니나가 함께하게 되면서, 그리고 니나가 이사를 하는 거를 위해서 짐 정리를 나가 도와주다가 슈타인의 편지를 읽게 되면서 이 소설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큰 흐름은 나와 니나가 슈타인의 편지를 읽는 거죠. 이런 거를 서간체 방식의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주요 인물이 니나인데, 니나는 어떤 인물이냐면은 약간은 좀 자유분방하고 좀 정열적인 에너지를 가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0%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그리스인 조르바의 주인공 조르바의 모습이랑 약간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니나가 자기 삶을 어떻게 좀 지켜나가고 그리고 살아나가는지를 다룬 게 이 삶의 한가운데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도 삶의 한가운데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 니나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서 소개해드리자면은, 슈타인이 니나에게 보낸 편지가 하나 있거든요. 386쪽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녀는 몇 마디를 더 강한 톤으로 덧붙였다. 어쨌거나 내가 제멋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틀렸어요. 나는 남들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살고 있어요. 내 말을 이해해 주길 바라요. 당신도 살기 위해 한 번쯤은 그 고상한 조심성을 방기해도 결코 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나에게서 미소가 흘러나왔다. 나도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소. 우리 제각기의 방법으로 몰락해 볼까요? 아니요. 그녀는 도전적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몰락하지 않아요. 이 장면에서 우리 같이 몰락해보자 라고 하는 게 슈타인이고, 나는 몰락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니나입니다. 이 장면에서 자신은 제멋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말하는 니나의 모습이랑,
그리고 나는 몰락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그런 리나의 모습이 소설을 관통하는 메시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뭔가 나는 몰락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이 작품에서 가장 제가 읽었을 때 기억에 남았던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길고 어려울 순 있지만 살아간다는 게 뭘까? 존재를, 나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마음은 어디서 올까? 이런 생각의 답을 찾아가고 싶으시다면은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저는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루이제 린저의 삶의 한가운데였습니다. 1부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가수이자 책방지기이신 요조님의 눈이 아닌 것으로도 읽은 기분입니다. 이 책은 제가 서울에 출장 갔을 때 한 동네 서점에서 블라인드북으로 구입한 책인데요. 일기 형식으로 책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여기 목차 한번 보면은 이렇게 1월부터 6월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월 제일 처음 보면은 2017년 되어 있는데 2017년 1월 1일 일요일 해서 책 한 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1월 2일 해가지고 책 한 권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책에 길면은 한두 장, 그리고 뭐 짧으면은 정말 한두 문장 정도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짜에 맞춰서 하루에 한 부분씩 읽어도 좋고, 저는 하루에 막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하루에 막 한두 달치씩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독후감 느낌보다는 책에 관한 인상이나 아니면 책과 얽힌 작가님의 일화,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느낌이라서 오히려 서평을 읽을 때보다 머리가 좀 덜 아프고 책이 더 궁금해지는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표지 사진이랑 사진이 다 안 빠지고 다 들어있거든요. 표지 사진이랑 그리고 작가님이 왜 이 책을 구입했는지만 적어놓은 부분도 읽어봐도 나도 책이 사고 싶어지는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시집 우울은 허밍, 그리고 서평 쓰는 법,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새내기 유령, 그리고 적정 소비 생활, 이런 책들을 제 장바구니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에 한두 장씩 읽으면서 한두 권의 책을 추천받고 싶으시다면은 이 책 완전 적극 추천합니다. 저 블라인드 북에서 이거랑 다른 책이랑 고민하다가 이거 골랐는데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막 접어놓고 이제 이거 다 읽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조의 눈이 아닌 것으로도 읽은 기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1월에 읽은 총 8권의 책 중 4권을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 작별하지 않는다와 삶의 한가운데는 제가 열심히 읽었는데도 내용이 잘 기억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 읽은 책 내용 완전 기억 잘 안 날 때 있으시죠? 그래서 저는 책 읽으면은 기억 안 나는 게 처음에 진짜 싫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 천재가 아니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읽었던 책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면은 또 새로운 감동을 받고 그 책이 더 좋아지고 그러는 것도 독서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월의 독서 결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날씨가 좀 따뜻해지지만 언제 또 추워질지 모르니까요. 건강 조심하시고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2부에서 만나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